혹시 우리 삶에 숨어있는 나르시시스트를 마치 숨은 그림 찾듯 단번에 알아볼 수 있는 마법 같은 방법이 있다면 어떨까요? 그들이 당신의 삶에 깊이 들어와 마음을 어지럽히고 상처를 입히기 전에 그들의 본 모습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영적인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것이 있다면 말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바로 그 열쇠가 되어줄 것입니다. 복잡한 심리 분석이나 오랜 시간이 필요한 관찰이 아닌 단 하나의 예리한 질문을 통해 5초 안에 그들의 가면을 벗겨내는 방법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지혜로운 방법이 하나님의 귀한 자녀인 여러분의 삶의 평안과 분별력을 더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이 귀한 메시지가 더 이상 상처받지 말아야 할 더 많은 영혼에게 닿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선한 손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우리는 먼저 나르시시스트의 마음 깊은 곳에 자리한 동기를 이해해야 합니다. 심지어 스스로를 경건한 크리스천이라 부르는 이들 중에도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는지, 그리고 유독 정이 많고 마음이 따뜻한 당신이 그들의 손쉬운 먹잇감이 되어왔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아마 당신은 다른 사람을 돌보고 공감하며 베풀기를 좋아하는 분일 겁니다. 관계 속에서 자신의 가치를 나누는 것에 기쁨을 느끼는 선한 마음을 가진 분이시겠죠. 한국적인 정서로 말하자면 깊은 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는 정반대의 세상에 삽니다. 그들의 내면은 사실 매우 연약하고 불안정하며 극심한 자기중심적 사고와 이기심, 그리고 다른 사람의 것을 끊임없이 질투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기쁘게 하거나 관계를 함께 성장시키는 데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의 유일한 관심사는 오직 자기 보호와 자기 보존뿐입니다. 자신에게 이득이 되거나 자신을 돋보이게 하거나 자신을 지지해주지 않는 일에는 눈길조차 주지 않습니다. 이제 이 불공평한 관계의 역학을 뒤집을 시간입니다. 더 이상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대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의 본 모습을 드러나게 할까에 집중해 봅시다. 그리하여 당신의 마음을 오랫동안 짓눌러왔던 혼란의 종지부를 찍어야 합니다. 지금부터 나르시시스트의 정체를 확실하게 드러내는 3가지 결정적인 시험대와 그때 던져야 할 핵심 질문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험대, 당신이 경계선을 설정할 때 나르시시스트는 거절이라는 단어를 병적으로 싫어합니다. 그들은 진심으로 자신에게는 당신의 시간, 에너지, 감정에 대해 아무런 제한 없이 접근하고 통제할 권리가 있다고 믿습니다. 만약 당신이 과거에 그들의 요구를 계속해서 들어주었다면 그들은 그것을 당연한 권리로 여기며 더욱더 당신을 통제하려 들 것입니다. 당신이 설정한 경계선은 그들의 우월감과 타인에게 존경받고 싶어하는 욕구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으로 받아들여집니다. 마치 장난감을 뺏긴 어린아이가 발을 구르며 떼를 쓰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원하는 시간에 가져야만 직성이 풀리는 미성숙한 세계관에 갇혀 있습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와 어린아이 사이에는 한 가지 무서운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달리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비치는지, 그리고 무엇이 사회적으로 용납되고 용납되지 않는지를 명확히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 아주 교묘하고 세련된 조종의 기술을 연마해왔습니다. 겉으로는 아주 매력적이거나 혹은 매우 논리적인 척하며 당신을 속이는 데 능숙합니다. 그러니 다음번에 누군가에게 당신의 한계를 이야기해야 할 때 그가 나르시시스트이든 아니든 절대 과도하게 설명하거나 당신의 입장을 정당화하려 애쓰지 마십시오. 그저 담담하고 단호하게 말하세요. 미안하지만 그건 들어주기 어렵겠네요.
또는 그 부분은 제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때 건강한 인격을 가진 사람은 설령 조금 실망하더라도 이렇게 말할 겁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는 그 주제를 넘어가지요. 하지만 나르시시스트는 결코 물러서지 않고 당신을 계속해서 압박하고 파고들 것입니다. 무슨 일 있어? 내가 부탁한 건 그냥 작은 거였는데 와 같은 교묘한 질문들로 당신에게 죄책감을 심어주어 결국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 할 것입니다. 바로 그때가 핵심입니다. 그가 어떤 질문을 던지든 어떤 말을 하든 당신은 처음의 입장을 굳건히 지키며 똑같이 대답해야 합니다. 죄송하지만 그건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 사람이 내 경계선을 존중하지 않았어요 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당신이 당신의 경계선을 끝까지 지켜내지 못한 것입니다. 그들은 아마 잠시 물러나는 척하며 새로운 공격 전략을 구상한 뒤 다시 당신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그들이 다시 당신을 압박하기 시작할 때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이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혹시 의도적으로 제 필요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당신의 생각에만 집중하고 있는 건가요? 물론 이 질문이 매우 차갑고 공격적으로 들릴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특히 가족이나 배우자처럼 가까운 관계에서는 이런 말을 꺼내기가 망설여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잠시만 저를 믿고 따라와 보십시오. 이제부터가 가장 중요하고 어쩌면 조금은 흥미로운 부분이 될 테니까요. 이 질문을 던진 후에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바로 이것입니다. 마음속으로 생일 축하합니다.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농담이 아닙니다.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저 조용히 노래를 부르며 상대방의 반응을 면밀히 관찰하십시오. 자신을 변호하려 하거나 다음에 무슨 말을 할지 생각하지 마세요. 그저 머릿속으로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내 자신하고 노래를 부르세요. 이 방법은 당신에게 두 가지 놀라운 이점을 줍니다. 첫째, 상대방의 다음 행동을 冷静하게 관찰할 수 있는 시간적, 심리적 여유를 확보해 줍니다. 둘째, 노래를 부르는 동안에는 분노의 참 표정을 짓기 어렵기 때문에 상대방이 당신의 표정을 빌미로 또 다른 공격을 하는 것을 막아줍니다.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면서 화를 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당신이 고요히 노래를 부르는 동안 나르시시스트는 다음 중 한 가지 혹은 모든 반응을 보일 것입니다. 첫째, 격분입니다. 어떻게 감히 나를 그런 사람으로 몰아? 이기적인 건 바로 너야. 난 그냥 물어본 것뿐인데 너 정말 문제 있다 라며 오히려 당신을 비난할 것입니다. 둘째, 피해자 코스프레입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 이렇게까지 애쓰는데 돌아오는 게 고작 이런 취급이라니.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런 모욕적인 대우를 받아야 하지? 됐어, 다 필요 없어 라며 스스로를 비련의 주인공으로 만듭니다. 셋째, 집요한 강요입니다. 어떻게든 당신이 자신의 요구를 들어줄 다른 방법을 찾아내라며 끈질기게 물고 늘어집니다. 혹은 처음에는 알았어라고 쿨하게 대답하는 척하다가 잠시 후에 다시 돌아와 2차 경계선 무너뜨리기를 시도할 것입니다.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든 거기에는 결정적으로 한 가지가 빠져 있습니다. 바로 당신의 필요와 감정에 대한 존중과 배려입니다. 그들의 유일한 관심사는 자신의 이미지가 어떻게 보일까, 그리고 당신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까 뿐입니다. 그들은 진심으로 변화하고 싶어서 행동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다른 사람에게 비치는 자신의 인식을 바꾸고 싶어서 일시적으로 행동을 바꿀 뿐입니다. 모든 것이 이미지 관리일 뿐입니다. 두 번째 시험대, 당신이 그들의 거짓말을 지적할 때 만약 당신이 나르시시스트와 10분 이상 함께 있었다면 당신은 이미 거짓말을 들은 것입니다.
거짓말은 그들에게 숨쉬는 것과 같은 본능입니다. 심지어 굳이 거짓말을 할 필요가 없는 상황에서도 거짓말을 합니다. 때로는 진실을 교묘하게 왜곡하는 노골적인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정보를 과장하거나 중요한 부분을 쏙 빼놓는 은밀한 방식으로 거짓말을 하기도 합니다. 당신이 명백한 거짓 정보를 듣고 있든, 어제와는 전혀 다른 버전의 이야기를 듣고 있든, 필연적으로 당신은 그들의 거짓말을 지적해야만 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에게 당신이 했던 말과 다르다고 지적하면 그들은 당황하며 오해를 풀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만약 정말로 거짓말을 했다면 솔직하게 인정하고 사과하겠죠. 하지만 나르시시스트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거짓말을 포착하고 대화가 더 이상 진전되지 않는다고 느낄 때 이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당신이 설명하는 이야기의 버전이 실제 일어났던 사실과 다른 이유를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이 질문은 나르시시스트를 극도로 혼란스럽게 만들 것입니다. 그들은 보통 방어, 부인, 비난이라는 자신만의 메뉴가 풍성하게 차려진 뷔페에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상황을 주도하는 데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이제 그들의 수법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질문을 던진 후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맞습니다.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생일 축하합니다. 노래를 조용히 부르세요. 이것이 당신의 마음을 평온하게 유지하고 입을 굳게 닫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다음과 같은 반응들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분노. 분노는 그들이 가장 즐겨 사용하는 협박용 무기입니다. 부인. 그들은 자신에게 쏟아지는 수치심을 피하기 위해서라면 자신이 했던 말이나 행동을 정면으로 부인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스라이팅입니다. 가스라이팅은 스테로이드를 맞은 부인과 같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말을 부인하는 것을 넘어 이제 문제의 초점을 당신에게로 돌립니다. 당신의 의심 많은 성격, 당신의 불안정한 정신상태, 당신의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당신이 과거에 저질렀던 온갖 잘못들을 들추어낼 것입니다. 여기서도 무엇이 빠져 있을까요? 바로 오해를 풀고 당신의 마음에 평안을 주려는 진실된 노력입니다. 자신이 옳든 그르든 그들에게는 관계의 회복보다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세 번째 시험대, 당신이 그들의 독선적 행동을 더는 용납하지 않을 때 나르시시스트는 아무런 견제나 도전을 받지 않는 환경에서 번성합니다. 하지만 아마 당신은 더 이상 모욕을 당하거나 마치 어린아이 취급을 받는 것에 지쳤을 겁니다. 물론 우리 모두 사랑하는 사람에게 때로는 후회할 방식으로 말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울거나 스스로 피해자 역할을 하며 제발 그런 식으로 대하지 말아달라고 애원하는 대신 이 질문들 중 하나를 사용해 보십시오. 왜 당신은 나에게 상처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내 필요보다 당신의 필요를 우선시해야 한다고 기대하나요? 또는 그들이 당신에게 함부로 말하는 경우라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왜 저에게 그런 방식으로 말하는 것이 괜찮다고 생각하시나요? 실수로 잘못을 저지른 건강한 사람은 이 질문을 듣는 순간 즉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진심으로 뉘우치며 끔찍한 미안함을 느낄 것입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는 다릅니다. 저는 특히 이 마지막 질문을 좋아하는데 만약 당신이 진짜 나르시시스트를 상대하고 있다면 그들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참지 못하고 내뱉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번에는 생일 축하합니다. 노래를 부를 필요조차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당신을 제자리에 돌려놓고 싶은 충동을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대답은 또 다른 형태의 모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그럴만했으니까. 내가 만약 그러지 않았다면
나도 너한테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었을 거야 라고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당신이 나르시시스트를 상대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들입니다. 바로 이 순간 당신은 자신을 방어하고 똑같이 화를 내고 구석에 웅크려 숨고 싶은 강한 유혹을 느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반응들은 결국 그 독이 든 탱고를 계속 추게 만들 뿐이며 그들에게 거봐, 너도 문제 있잖아 라고 말할 빌미만 제공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질문들을 미리 손에 익숙하게 준비하고 심지어 연습해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생일 축하합니다.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내면의 힘을 기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그들의 반응이 만들어내는 불편한 침묵을 견디지 못한다면 당신은 서둘러 그들을 구조하려 들 것이고 이 모든 시험은 물거품이 될 것입니다. 숙련된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을 기다릴 줄 압니다. 그들은 당신이 침묵 속에서 불편함을 느끼고 먼저 무너질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침묵으로 상대를 벌주는 침묵 치료의 대가들입니다. 그들은 뱀과 같은 차가운 시선으로 당신을 응시하며 압박할 것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필요하다면 생일 축하합니다. 노래를 6번이라도 부르세요. 굳건히 버티십시오. 믿음의 친구요. 자, 이제 당신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들도 당신이 알게 되었다는 사실을 눈치챘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신의 평안을 지키고 온전한 정신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르시시스트를 어떻게 다루시는지에 대한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누구도 당신의 가치를 훼손하거나 당신의 평안을 빼앗을 권리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발걸음 위에 하나님의 지혜와 보호하심이 함께하기를, 그리고 상처 입은 마음속에 주님의 따스한 위로가 강물처럼 흐르기. 혹시 우리 삶에 숨어있는 나르시시스트를 마치 숨은 그림 찾듯 단번에 알아볼 수 있는 마법 같은 방법이 있다면 어떨까요? 그들이 당신의 삶에 깊이 들어와 마음을 어지럽히고 상처를 입히기 전에 그들의 본 모습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영적인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것이 있다면 말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바로 그 열쇠가 되어줄 것입니다. 복잡한 심리 분석이나 오랜 시간이 필요한 관찰이 아닌 단 하나의 예리한 질문을 통해 5초 안에 그들의 가면을 벗겨내는 방법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지혜로운 방법이 하나님의 귀한 자녀인 여러분의 삶의 평안과 분별력을 더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이 귀한 메시지가 더 이상 상처받지 말아야 할 더 많은 영혼에게 닿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선한 손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우리는 먼저 나르시시스트의 마음 깊은 곳에 자리한 동기를 이해해야 합니다. 심지어 스스로를 경건한 크리스천이라 부르는 이들 중에도 왜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는지, 그리고 유독 정이 많고 마음이 따뜻한 당신이 그들의 손쉬운 먹잇감이 되어왔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아마 당신은 다른 사람을 돌보고 공감하며 베풀기를 좋아하는 분일 겁니다. 관계 속에서 자신의 가치를 나누는 것에 기쁨을 느끼는 선한 마음을 가진 분이시겠죠. 한국적인 정서로 말하자면 깊은 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는 정반대의 세상에 삽니다. 그들의 내면은 사실 매우 연약하고 불안정하며 극심한 자기중심적 사고와 이기심, 그리고 다른 사람의 것을 끊임없이 질투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기쁘게 하거나 관계를 함께 성장시키는 데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의 유일한 관심사는 오직 자기 보호와 자기 보존뿐입니다.
자신에게 이득이 되거나 자신을 돋보이게 하거나 자신을 지지해주지 않는 일에는 눈길조차 주지 않습니다. 이제 이 불공평한 관계의 역학을 뒤집을 시간입니다. 더 이상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대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의 본 모습을 드러나게 할까에 집중해 봅시다. 그리하여 당신의 마음을 오랫동안 짓눌러왔던 혼란의 종지부를 찍어야 합니다. 지금부터 나르시시스트의 정체를 확실하게 드러내는 3가지 결정적인 시험대와 그때 던져야 할 핵심 질문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험대, 당신이 경계선을 설정할 때 나르시시스트는 거절이라는 단어를 병적으로 싫어합니다. 그들은 진심으로 자신에게는 당신의 시간, 에너지, 감정에 대해 아무런 제한 없이 접근하고 통제할 권리가 있다고 믿습니다. 만약 당신이 과거에 그들의 요구를 계속해서 들어주었다면 그들은 그것을 당연한 권리로 여기며 더욱더 당신을 통제하려 들 것입니다. 당신이 설정한 경계선은 그들의 우월감과 타인에게 존경받고 싶어하는 욕구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으로 받아들여집니다. 마치 장난감을 뺏긴 어린아이가 발을 구르며 떼를 쓰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원하는 시간에 가져야만 직성이 풀리는 미성숙한 세계관에 갇혀 있습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와 어린아이 사이에는 한 가지 무서운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달리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비치는지, 그리고 무엇이 사회적으로 용납되고 용납되지 않는지를 명확히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 아주 교묘하고 세련된 조종의 기술을 연마해왔습니다. 겉으로는 아주 매력적이거나 혹은 매우 논리적인 척하며 당신을 속이는 데 능숙합니다. 그러니 다음번에 누군가에게 당신의 한계를 이야기해야 할 때 그가 나르시시스트이든 아니든 절대 과도하게 설명하거나 당신의 입장을 정당화하려 애쓰지 마십시오. 그저 담담하고 단호하게 말하세요. 미안하지만 그건 들어주기 어렵겠네요. 또는 그 부분은 제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때 건강한 인격을 가진 사람은 설령 조금 실망하더라도 이렇게 말할 겁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는 그 주제를 넘어가지요. 하지만 나르시시스트는 결코 물러서지 않고 당신을 계속해서 압박하고 파고들 것입니다. 무슨 일 있어? 내가 부탁한 건 그냥 작은 거였는데 와 같은 교묘한 질문들로 당신에게 죄책감을 심어주어 결국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 할 것입니다. 바로 그때가 핵심입니다. 그가 어떤 질문을 던지든 어떤 말을 하든 당신은 처음의 입장을 굳건히 지키며 똑같이 대답해야 합니다. 죄송하지만 그건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 사람이 내 경계선을 존중하지 않았어요 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당신이 당신의 경계선을 끝까지 지켜내지 못한 것입니다. 그들은 아마 잠시 물러나는 척하며 새로운 공격 전략을 구상한 뒤 다시 당신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그들이 다시 당신을 압박하기 시작할 때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이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혹시 의도적으로 제 필요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당신의 생각에만 집중하고 있는 건가요? 물론 이 질문이 매우 차갑고 공격적으로 들릴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특히 가족이나 배우자처럼 가까운 관계에서는 이런 말을 꺼내기가 망설여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잠시만 저를 믿고 따라와 보십시오. 이제부터가 가장 중요하고 어쩌면 조금은 흥미로운 부분이 될 테니까요. 이 질문을 던진 후에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바로 이것입니다. 마음속으로 생일 축하합니다.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농담이 아닙니다.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저 조용히 노래를 부르며 상대방의 반응을 면밀히 관찰하십시오. 자신을 변호하려 하거나 다음에 무슨 말을 할지 생각하지 마세요.
그저 머릿속으로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내 자신하고 노래를 부르세요. 이 방법은 당신에게 두 가지 놀라운 이점을 줍니다. 첫째, 상대방의 다음 행동을 랑징하게 관찰할 수 있는 시간적, 심리적 여유를 확보해 줍니다. 둘째, 노래를 부르는 동안에는 분노의 참 표정을 짓기 어렵기 때문에 상대방이 당신의 표정을 빌미로 또 다른 공격을 하는 것을 막아줍니다.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면서 화를 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당신이 고요히 노래를 부르는 동안 나르시시스트는 다음 중 한 가지 혹은 모든 반응을 보일 것입니다. 첫째, 격분입니다. 어떻게 감히 나를 그런 사람으로 몰아? 이기적인 건 바로 너야. 난 그냥 물어본 것뿐인데 너 정말 문제 있다 라며 오히려 당신을 비난할 것입니다. 둘째, 피해자 코스프레입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 이렇게까지 애쓰는데 돌아오는 게 고작 이런 취급이라니.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런 모욕적인 대우를 받아야 하지? 됐어, 다 필요 없어 라며 스스로를 비련의 주인공으로 만듭니다. 셋째, 집요한 강요입니다. 어떻게든 당신이 자신의 요구를 들어줄 다른 방법을 찾아내라며 끈질기게 물고 늘어집니다. 혹은 처음에는 알았어라고 쿨하게 대답하는 척하다가 잠시 후에 다시 돌아와 2차 경계선 무너뜨리기를 시도할 것입니다.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든 거기에는 결정적으로 한 가지가 빠져 있습니다. 바로 당신의 필요와 감정에 대한 존중과 배려입니다. 그들의 유일한 관심사는 자신의 이미지가 어떻게 보일까, 그리고 당신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까 뿐입니다. 그들은 진심으로 변화하고 싶어서 행동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다른 사람에게 비치는 자신의 인식을 바꾸고 싶어서 일시적으로 행동을 바꿀 뿐입니다. 모든 것이 이미지 관리일 뿐입니다. 두 번째 시험대, 당신이 그들의 거짓말을 지적할 때 만약 당신이 나르시시스트와 10분 이상 함께 있었다면 당신은 이미 거짓말을 들은 것입니다. 거짓말은 그들에게 숨 쉬는 것과 같은 본능입니다. 심지어 굳이 거짓말을 할 필요가 없는 상황에서도 거짓말을 합니다. 때로는 진실을 교묘하게 왜곡하는 노골적인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정보를 과장하거나 중요한 부분을 쏙 빼놓는 은밀한 방식으로 거짓말을 하기도 합니다. 당신이 명백한 거짓 정보를 듣고 있든, 어제와는 전혀 다른 버전의 이야기를 듣고 있든, 필연적으로 당신은 그들의 거짓말을 지적해야만 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에게 당신이 했던 말과 다르다고 지적하면 그들은 당황하며 오해를 풀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만약 정말로 거짓말을 했다면 솔직하게 인정하고 사과하겠죠. 하지만 나르시시스트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거짓말을 포착하고 대화가 더 이상 진전되지 않는다고 느낄 때 이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당신이 설명하는 이야기의 버전이 실제 일어났던 사실과 다른 이유를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이 질문은 나르시시스트를 극도로 혼란스럽게 만들 것입니다. 그들은 보통 방어, 부인, 비난이라는 자신만의 메뉴가 풍성하게 차려진 뷔페에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상황을 주도하는 데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이제 그들의 수법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질문을 던진 후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맞습니다.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생일 축하합니다. 노래를 조용히 부르세요. 이것이 당신의 마음을 평온하게 유지하고 입을 굳게 닫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다음과 같은 반응들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분노. 분노는 그들이 가장 즐겨 사용하는 협박용 무기입니다. 부인. 그들은 자신에게 쏟아지는 수치심을 피하기 위해서라면 자신이 했던 말이나 행동을 정면으로 부인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스라이팅입니다. 가스라이팅은 스테로이드를 맞은 부인과 같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말을 부인하는 것을 넘어 이제 문제의 초점을 당신에게로 돌립니다. 당신의 의심 많은 성격, 당신의 불안정한 정신상태, 당신의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당신이 과거에 저질렀던 온갖 잘못들을 들추어낼 것입니다. 여기서도 무엇이 빠져 있을까요? 바로 오해를 풀고 당신의 마음에 평안을 주려는 진실된 노력입니다. 자신이 옳든 그르든 그들에게는 관계의 회복보다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세 번째 시험대, 당신이 그들의 독선적 행동을 더는 용납하지 않을 때 나르시시스트는 아무런 견제나 도전을 받지 않는 환경에서 번성합니다. 하지만 아마 당신은 더 이상 모욕을 당하거나 마치 어린아이 취급을 받는 것에 지쳤을 겁니다. 물론 우리 모두 사랑하는 사람에게 때로는 후회할 방식으로 말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울거나 스스로 피해자 역할을 하며 제발 그런 식으로 대하지 말아달라고 애원하는 대신 이 질문들 중 하나를 사용해 보십시오. 왜 당신은 나에게 상처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내 필요보다 당신의 필요를 우선시해야 한다고 기대하나요? 또는 그들이 당신에게 함부로 말하는 경우라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왜 저에게 그런 방식으로 말하는 것이 괜찮다고 생각하시나요? 실수로 잘못을 저지른 건강한 사람은 이 질문을 듣는 순간 즉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진심으로 뉘우치며 끔찍한 미안함을 느낄 것입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는 다릅니다. 저는 특히 이 마지막 질문을 좋아하는데 만약 당신이 진짜 나르시시스트를 상대하고 있다면 그들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참지 못하고 내뱉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번에는 생일 축하합니다. 노래를 부를 필요조차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당신을 제자리에 돌려놓고 싶은 충동을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대답은 또 다른 형태의 모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그럴만 했으니까. 내가 만약 그러지 않았다면 나도 너한테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었을 거야 라고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당신이 나르시시스트를 상대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들입니다. 바로 이 순간 당신은 자신을 방어하고 똑같이 화를 내고 구석에 웅크려 숨고 싶은 강한 유혹을 느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반응들은 결국 그 독이 든 탱고를 계속 추게 만들 뿐이며 그들에게 거봐, 너도 문제 있잖아 라고 말할 빌미만 제공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질문들을 미리 손에 익숙하게 준비하고 심지어 연습해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생일 축하합니다.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내면의 힘을 기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그들의 반응이 만들어내는 불편한 침묵을 견디지 못한다면 당신은 서둘러 그들을 구조하려 들 것이고 이 모든 시험은 물거품이 될 것입니다. 숙련된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을 기다릴 줄 압니다. 그들은 당신이 침묵 속에서 불편함을 느끼고 먼저 무너질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침묵으로 상대를 벌주는 침묵 치료의 대가들입니다. 그들은 뱀과 같은 차가운 시선으로 당신을 응시하며 압박할 것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필요하다면 생일 축하합니다. 노래를 6번이라도 부르세요. 굳건히 버티십시오. 믿음의 친구요. 자, 이제 당신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들도 당신이 알게 되었다는 사실을 눈치챘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신의 평안을 지키고 온전한 정신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르시시스트를 어떻게 다루시는지에 대한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누구도 당신의 가치를 훼손하거나
당신의 평안을 빼앗을 권리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발걸음 위에 하나님의 지혜와 보호하심이 함께하기를, 그리고 상처 입은 마음속에 주님의 따스한 위로가 강물처럼 흐르기. 혹시 우리 삶에 숨어있는 나르시시스트를 마치 숨은 그림 찾듯 단번에 알아볼 수 있는 마법 같은 방법이 있다면 어떨까요? 그들이 당신의 삶에 깊이 들어와 마음을 어지럽히고 상처를 입히기 전에 그들의 본 모습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영적인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것이 있다면 말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바로 그 열쇠가 되어줄 것입니다. 복잡한 심리 분석이나 오랜 시간이 필요한 관찰이 아닌 단 하나의 예리한 질문을 통해 5초 안에 그들의 가면을 벗겨내는 방법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지혜로운 방법이 하나님의 귀한 자녀인 여러분의 삶의 평안과 분별력을 더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이 귀한 메시지가 더 이상 상처받지 말아야 할 더 많은 영혼에게 닿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선한 손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우리는 먼저 나르시시스트의 마음 깊은 곳에 자리한 동기를 이해해야 합니다. 심지어 스스로를 경건한 크리스천이라 부르는 이들 중에도 왜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는지, 그리고 유독 정이 많고 마음이 따뜻한 당신이 그들의 손쉬운 먹잇감이 되어왔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아마 당신은 다른 사람을 돌보고 공감하며 베풀기를 좋아하는 분일 겁니다. 관계 속에서 자신의 가치를 나누는 것에 기쁨을 느끼는 선한 마음을 가진 분이시겠죠. 한국적인 정서로 말하자면 깊은 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는 정반대의 세상에 삽니다. 그들의 내면은 사실 매우 연약하고 불안정하며 극심한 자기중심적 사고와 이기심, 그리고 다른 사람의 것을 끊임없이 질투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기쁘게 하거나 관계를 함께 성장시키는 데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의 유일한 관심사는 오직 자기 보호와 자기 보존뿐입니다. 자신에게 이득이 되거나 자신을 돋보이게 하거나 자신을 지지해주지 않는 일에는 눈길조차 주지 않습니다. 이제 이 불공평한 관계의 역학을 뒤집을 시간입니다. 더 이상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대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의 본 모습을 드러나게 할까에 집중해 봅시다. 그리하여 당신의 마음을 오랫동안 짓눌러왔던 혼란의 종지부를 찍어야 합니다. 지금부터 나르시시스트의 정체를 확실하게 드러내는 3가지 결정적인 시험대와 그때 던져야 할 핵심 질문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험대, 당신이 경계선을 설정할 때 나르시시스트는 거절이라는 단어를 병적으로 싫어합니다. 그들은 진심으로 자신에게는 당신의 시간, 에너지, 감정에 대해 아무런 제한 없이 접근하고 통제할 권리가 있다고 믿습니다. 만약 당신이 과거에 그들의 요구를 계속해서 들어주었다면 그들은 그것을 당연한 권리로 여기며 더욱더 당신을 통제하려 들 것입니다. 당신이 설정한 경계선은 그들의 우월감과 타인에게 존경받고 싶어하는 욕구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으로 받아들여집니다. 마치 장난감을 뺏긴 어린아이가 발을 구르며 떼를 쓰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원하는 시간에 가져야만 직성이 풀리는 미성숙한 세계관에 갇혀 있습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와 어린아이 사이에는 한 가지 무서운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달리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비치는지, 그리고 무엇이 사회적으로 용납되고 용납되지 않는지를 명확히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 아주 교묘하고 세련된 조종의 기술을 연마해왔습니다. 겉으로는 아주 매력적이거나 혹은 매우 논리적인 척하며 당신을 속이는 데 능숙합니다. 그러니 다음번에 누군가에게 당신의 한계를 이야기해야 할 때
그가 나르시시스트이든 아니든 절대 과도하게 설명하거나 당신의 입장을 정당화하려 애쓰지 마십시오. 그저 담담하고 단호하게 말하세요. 미안하지만 그건 들어주기 어렵겠네요. 또는 그 부분은 제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때 건강한 인격을 가진 사람은 설령 조금 실망하더라도 이렇게 말할 겁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는 그 주제를 넘어가지요. 하지만 나르시시스트는 결코 물러서지 않고 당신을 계속해서 압박하고 파고들 것입니다. 무슨 일 있어? 내가 부탁한 건 그냥 작은 거였는데 와 같은 교묘한 질문들로 당신에게 죄책감을 심어주어 결국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 할 것입니다. 바로 그때가 핵심입니다. 그가 어떤 질문을 던지든 어떤 말을 하든 당신은 처음의 입장을 굳건히 지키며 똑같이 대답해야 합니다. 죄송하지만 그건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 사람이 내 경계선을 존중하지 않았어요 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당신이 당신의 경계선을 끝까지 지켜내지 못한 것입니다. 그들은 아마 잠시 물러나는 척하며 새로운 공격 전략을 구상한 뒤 다시 당신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그들이 다시 당신을 압박하기 시작할 때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이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혹시 의도적으로 제 필요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당신의 생각에만 집중하고 있는 건가요? 물론 이 질문이 매우 차갑고 공격적으로 들릴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특히 가족이나 배우자처럼 가까운 관계에서는 이런 말을 꺼내기가 망설여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잠시만 저를 믿고 따라와 보십시오. 이제부터가 가장 중요하고 어쩌면 조금은 흥미로운 부분이 될 테니까요. 이 질문을 던진 후에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바로 이것입니다. 마음속으로 생일 축하합니다.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농담이 아닙니다.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저 조용히 노래를 부르며 상대방의 반응을 면밀히 관찰하십시오. 자신을 변호하려 하거나 다음에 무슨 말을 할지 생각하지 마세요. 그저 머릿속으로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내 자신하고 노래를 부르세요. 이 방법은 당신에게 두 가지 놀라운 이점을 줍니다. 첫째, 상대방의 다음 행동을 冷静하게 관찰할 수 있는 시간적, 심리적 여유를 확보해 줍니다. 둘째, 노래를 부르는 동안에는 분노의 참 표정을 짓기 어렵기 때문에 상대방이 당신의 표정을 빌미로 또 다른 공격을 하는 것을 막아줍니다.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면서 화를 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당신이 고요히 노래를 부르는 동안 나르시시스트는 다음 중 한 가지 혹은 모든 반응을 보일 것입니다. 첫째, 격분입니다. 어떻게 감히 나를 그런 사람으로 몰아? 이기적인 건 바로 너야. 난 그냥 물어본 것뿐인데 너 정말 문제 있다 라며 오히려 당신을 비난할 것입니다. 둘째, 피해자 코스프레입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 이렇게까지 애쓰는데 돌아오는 게 고작 이런 취급이라니.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런 모욕적인 대우를 받아야 하지? 됐어, 다 필요 없어 라며 스스로를 비련의 주인공으로 만듭니다. 셋째, 집요한 강요입니다. 어떻게든 당신이 자신의 요구를 들어줄 다른 방법을 찾아내라며 끈질기게 물고 늘어집니다. 혹은 처음에는 알았어라고 쿨하게 대답하는 척하다가 잠시 후에 다시 돌아와 2차 경계선 무너뜨리기를 시도할 것입니다.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든 거기에는 결정적으로 한 가지가 빠져 있습니다. 바로 당신의 필요와 감정에 대한 존중과 배려입니다. 그들의 유일한 관심사는 자신의 이미지가 어떻게 보일까, 그리고 당신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까 뿐입니다. 그들은 진심으로 변화하고 싶어서 행동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다른 사람에게 비치는 자신의 인식을 바꾸고 싶어서 일시적으로 행동을 바꿀 뿐입니다.
모든 것이 이미지 관리일 뿐입니다. 두 번째 시험대, 당신이 그들의 거짓말을 지적할 때 만약 당신이 나르시시스트와 10분 이상 함께 있었다면 당신은 이미 거짓말을 들은 것입니다. 거짓말은 그들에게 숨 쉬는 것과 같은 본능입니다. 심지어 굳이 거짓말을 할 필요가 없는 상황에서도 거짓말을 합니다. 때로는 진실을 교묘하게 왜곡하는 노골적인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정보를 과장하거나 중요한 부분을 쏙 빼놓는 은밀한 방식으로 거짓말을 하기도 합니다. 당신이 명백한 거짓 정보를 듣고 있든, 어제와는 전혀 다른 버전의 이야기를 듣고 있든, 필연적으로 당신은 그들의 거짓말을 지적해야만 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에게 당신이 했던 말과 다르다고 지적하면 그들은 당황하며 오해를 풀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만약 정말로 거짓말을 했다면 솔직하게 인정하고 사과하겠죠. 하지만 나르시시스트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거짓말을 포착하고 대화가 더 이상 진전되지 않는다고 느낄 때 이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당신이 설명하는 이야기의 버전이 실제 일어났던 사실과 다른 이유를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이 질문은 나르시시스트를 극도로 혼란스럽게 만들 것입니다. 그들은 보통 방어, 부인, 비난이라는 자신만의 메뉴가 풍성하게 차려진 뷔페에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상황을 주도하는 데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이제 그들의 수법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질문을 던진 후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맞습니다.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생일 축하합니다. 노래를 조용히 부르세요. 이것이 당신의 마음을 평온하게 유지하고 입을 굳게 닫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다음과 같은 반응들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분노. 분노는 그들이 가장 즐겨 사용하는 협박용 무기입니다. 부인. 그들은 자신에게 쏟아지는 수치심을 피하기 위해서라면 자신이 했던 말이나 행동을 정면으로 부인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스라이팅입니다. 가스라이팅은 스테로이드를 맞은 부인과 같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말을 부인하는 것을 넘어 이제 문제의 초점을 당신에게로 돌립니다. 당신의 의심 많은 성격, 당신의 불안정한 정신 상태, 당신의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당신이 과거에 저질렀던 온갖 잘못들을 들추어낼 것입니다. 여기서도 무엇이 빠져 있을까요? 바로 오해를 풀고 당신의 마음에 평안을 주려는 진실된 노력입니다. 자신이 옳든 그르든 그들에게는 관계의 회복보다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세 번째 시험대, 당신이 그들의 독선적 행동을 더는 용납하지 않을 때 나르시시스트는 아무런 견제나 도전을 받지 않는 환경에서 번성합니다. 하지만 아마 당신은 더 이상 모욕을 당하거나 마치 어린아이 취급을 받는 것에 지쳤을 겁니다. 물론 우리 모두 사랑하는 사람에게 때로는 후회할 방식으로 말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울거나 스스로 피해자 역할을 하며 제발 그런 식으로 대하지 말아달라고 애원하는 대신 이 질문들 중 하나를 사용해 보십시오. 왜 당신은 나에게 상처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내 필요보다 당신의 필요를 우선시해야 한다고 기대하나요? 또는 그들이 당신에게 함부로 말하는 경우라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왜 저에게 그런 방식으로 말하는 것이 괜찮다고 생각하시나요? 실수로 잘못을 저지른 건강한 사람은 이 질문을 듣는 순간 즉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진심으로 뉘우치며 끔찍한 미안함을 느낄 것입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는 다릅니다. 저는 특히 이 마지막 질문을 좋아하는데 만약 당신이 진짜 나르시시스트를 상대하고 있다면 그들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참지 못하고 내뱉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번에는 생일 축하합니다. 노래를 부를 필요조차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당신을 제자리에 돌려놓고 싶은 충동을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대답은 또 다른 형태의 모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그럴 만했으니까. 내가 만약 그러지 않았다면 나도 너한테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었을 거야 라고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당신이 나르시시스트를 상대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들입니다. 바로 이 순간 당신은 자신을 방어하고 똑같이 화를 내고 구석에 웅크려 숨고 싶은 강한 유혹을 느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반응들은 결국 그 독이 든 탱고를 계속 추게 만들 뿐이며 그들에게 거봐, 너도 문제 있잖아 라고 말할 빌미만 제공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질문들을 미리 손에 익숙하게 준비하고 심지어 연습해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생일 축하합니다.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내면의 힘을 기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그들의 반응이 만들어내는 불편한 침묵을 견디지 못한다면 당신은 서둘러 그들을 구조하려 들 것이고 이 모든 시험은 물거품이 될 것입니다. 숙련된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을 기다릴 줄 압니다. 그들은 당신이 침묵 속에서 불편함을 느끼고 먼저 무너질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침묵으로 상대를 벌주는 침묵 치료의 대가들입니다. 그들은 뱀과 같은 차가운 시선으로 당신을 응시하며 압박할 것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필요하다면 생일 축하합니다. 노래를 6번이라도 부르세요. 굳건히 버티십시오. 믿음의 친구요. 자, 이제 당신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들도 당신이 알게 되었다는 사실을 눈치챘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신의 평안을 지키고 온전한 정신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르시시스트를 어떻게 다루시는지에 대한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누구도 당신의 가치를 훼손하거나 당신의 평안을 빼앗을 권리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발걸음 위에 하나님의 지혜와 보호하심이 함께하기를, 그리고 상처 입은 마음속에 주님의 따스한 위로가 강물처럼 흐르기. 혹시 우리 삶에 숨어있는 나르시시스트를 마치 숨은 그림 찾듯 단번에 알아볼 수 있는 마법 같은 방법이 있다면 어떨까요? 그들이 당신의 삶에 깊이 들어와 마음을 어지럽히고 상처를 입히기 전에 그들의 본 모습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영적인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것이 있다면 말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바로 그 열쇠가 되어줄 것입니다. 복잡한 심리 분석이나 오랜 시간이 필요한 관찰이 아닌 단 하나의 예리한 질문을 통해 5초 안에 그들의 가면을 벗겨내는 방법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지혜로운 방법이 하나님의 귀한 자녀인 여러분의 삶의 평안과 분별력을 더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이 귀한 메시지가 더 이상 상처받지 말아야 할 더 많은 영혼에게 닿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선한 손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우리는 먼저 나르시시스트의 마음 깊은 곳에 자리한 동기를 이해해야 합니다. 심지어 스스로를 경건한 크리스천이라 부르는 이들 중에도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는지, 그리고 유독 정이 많고 마음이 따뜻한 당신이 그들의 손쉬운 먹잇감이 되어왔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아마 당신은 다른 사람을 돌보고 공감하며 베풀기를 좋아하는 분일 겁니다. 관계 속에서 자신의 가치를 나누는 것에 기쁨을 느끼는 선한 마음을 가진 분이시겠죠. 한국적인 정서로 말하자면 깊은 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는 정반대의 세상에 삽니다. 그들의 내면은 사실 매우 연약하고 불안정하며 극심한 자기중심적 사고와 이기심,
그리고 다른 사람의 것을 끊임없이 질투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기쁘게 하거나 관계를 함께 성장시키는 데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의 유일한 관심사는 오직 자기 보호와 자기 보존뿐입니다. 자신에게 이득이 되거나 자신을 돋보이게 하거나 자신을 지지해주지 않는 일에는 눈길조차 주지 않습니다. 이제 이 불공평한 관계의 역학을 뒤집을 시간입니다. 더 이상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대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의 본 모습을 드러나게 할까에 집중해 봅시다. 그리하여 당신의 마음을 오랫동안 짓눌러왔던 혼란의 종지부를 찍어야 합니다. 지금부터 나르시시스트의 정체를 확실하게 드러내는 3가지 결정적인 시험대와 그때 던져야 할 핵심 질문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험대, 당신이 경계선을 설정할 때 나르시시스트는 거절이라는 단어를 병적으로 싫어합니다. 그들은 진심으로 자신에게는 당신의 시간, 에너지, 감정에 대해 아무런 제한 없이 접근하고 통제할 권리가 있다고 믿습니다. 만약 당신이 과거에 그들의 요구를 계속해서 들어주었다면 그들은 그것을 당연한 권리로 여기며 더욱더 당신을 통제하려 들 것입니다. 당신이 설정한 경계선은 그들의 우월감과 타인에게 존경받고 싶어하는 욕구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으로 받아들여집니다. 마치 장난감을 뺏긴 어린아이가 발을 구르며 떼를 쓰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원하는 시간에 가져야만 직성이 풀리는 미성숙한 세계관에 갇혀 있습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와 어린아이 사이에는 한 가지 무서운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달리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비치는지, 그리고 무엇이 사회적으로 용납되고 용납되지 않는지를 명확히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 아주 교묘하고 세련된 조종의 기술을 연마해왔습니다. 겉으로는 아주 매력적이거나 혹은 매우 논리적인 척하며 당신을 속이는 데 능숙합니다. 그러니 다음번에 누군가에게 당신의 한계를 이야기해야 할 때 그가 나르시시스트이든 아니든 절대 과도하게 설명하거나 당신의 입장을 정당화하려 애쓰지 마십시오. 그저 담담하고 단호하게 말하세요. 미안하지만 그건 들어주기 어렵겠네요. 또는 그 부분은 제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때 건강한 인격을 가진 사람은 설령 조금 실망하더라도 이렇게 말할 겁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는 그 주제를 넘어가지요. 하지만 나르시시스트는 결코 물러서지 않고 당신을 계속해서 압박하고 파고들 것입니다. 무슨 일 있어? 내가 부탁한 건 그냥 작은 거였는데 와 같은 교묘한 질문들로 당신에게 죄책감을 심어주어 결국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 할 것입니다. 바로 그때가 핵심입니다. 그가 어떤 질문을 던지든 어떤 말을 하든 당신은 처음의 입장을 굳건히 지키며 똑같이 대답해야 합니다. 죄송하지만 그건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 사람이 내 경계선을 존중하지 않았어요 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당신이 당신의 경계선을 끝까지 지켜내지 못한 것입니다. 그들은 아마 잠시 물러나는 척하며 새로운 공격 전략을 구상한 뒤 다시 당신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그들이 다시 당신을 압박하기 시작할 때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이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혹시 의도적으로 제 필요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당신의 생각에만 집중하고 있는 건가요? 물론 이 질문이 매우 차갑고 공격적으로 들릴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특히 가족이나 배우자처럼 가까운 관계에서는 이런 말을 꺼내기가 망설여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잠시만 저를 믿고 따라와 보십시오. 이제부터가 가장 중요하고 어쩌면 조금은 흥미로운 부분이 될 테니까요. 이 질문을 던진 후에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바로 이것입니다.
마음속으로 생일 축하합니다.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농담이 아닙니다.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저 조용히 노래